안녕하세요. 도공모TV 밴드직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농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기초 공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농지의 취득과 소유, 과연 농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법 2조에 전, 답, 과수원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으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의 토지는 농지이지요, 당연히. 하지만 실제 모습이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가설 건축물들이 있다라면 현장에 갔는데, 그렇더라도 대장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일단 농지입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나중에 따져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대장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현장을 갔는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농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조사에서 그 현황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일단은 대장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농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총 28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야를 제외하고 24개의 지목에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일단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이거나 창고용지이거나 이런 토지를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다라면 일단은 농지로 본다는 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일부 토지를 농지로 썼다면 그것은 농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 농지 개량시설, 유지라든지 농로, 국어,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지목을 농지로서 필요한 시설로 썼다라면 그 토지도 일단은 농지로 봅니다. 세 번째,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나 농망이나 간이 저온 저장고나 간이 퇴비장 이런 것들도 농지로 봅니다. 여기서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짓는 고정식 온실은 농지 이용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판넬이나 가설 건축물로 짓는 작물 재배사는 농지가 아니고요. 농지 전용 대상입니다. 그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버섯 재배사는 농지 이용 행위입니다. 다만 버섯 재배사를 건축물로 지어서 재배를 하는 행위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농지 전용 시에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 임야를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사실상 농지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농지 외에 24개의 지목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이 없는데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라면 추후 그 대가 지목이 대인 토지가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 물론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 사항은 있겠지만, 우리가 추후 농지로 인정을 받아서 8년 이상 또 대토 농지 4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면 양도세 부분에서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반면 지목이 대인 토지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받았다라면 현재 지목이 대인 토지에 우리가 다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농지보존부담금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아닌 24개의 지목을 농지로 사용했을 때에는 농지로 사용하여 농지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의 부분에서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에는 다시 지목이 대인 토지나 지목이 창고용지나 이런 토지들은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농지보존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버섯재배사나 고정식 온실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한번 봤는데, 버섯재배사하고 고정식 온실이 농지 이용행위인데
농지법 2조에 보면 버섯재배사와 고정식 온실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들을 많이들 하셨죠. 버섯재배사에서.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버섯재배사 위에 지붕을 설치하고 버섯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되고요. 또 특히 여기서 우리가 버섯재배사를 할 때 비닐이나 고정식 온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농지 이용행위지만 우리가 건축물로 짓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게 건축물의 종류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다만 이런 버섯재배사를 건축물을 준공을 받아도 지목은 변경이 안 됩니다. 이유는 농지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버섯재배사는. 그래서 제가 이 고정식 온실을 인터넷에서 하나 다운 받아놨는데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건물을 보시면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셔도 건축물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주 용도를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목은 변경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버섯재배사를 우리가 비닐이나 이런 농지 이용의 건축물이 아닌 버섯재배사를 운영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도로, 진입로 뭐 버섯을 생산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운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진입로를 쓸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또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지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 도로는 지목상 도로는 되지 않겠죠. 그냥 농로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표현해서 농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이는 우리가 건축 허가가 필요 없는 비닐이나 이런 농지 이용 행위를 하는 버섯재배사를 할 경우에는 도로가 필요하다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그냥 그 도로 역시 농지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셔야 될 것 같네요. 버섯재배사와 고정식 온실은 농지 이용행위다라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농지는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계법상 농림지역이나 또 생산녹지, 기타 다른 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국계법상 농림지역에 많이 지정이 되고요. 생산녹지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예전에 공부했을 때 농업진흥지역 뒤에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을 해야 될, 농업을 해야 될 땅이고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역은 우리가 행위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에 필요한 땅인데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행위 제한은 농지법 32조라든지 또 시행령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농지가 필요하죠. 기계용농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예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 절대농지에는 우리가 필지별로 지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집단화된 농지가 필요하므로 권역별로 지정을 한다. 그러다 보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농업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은 권역별로 지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필지 하나 인공위성을 보면 이 토지가 현재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보시면 지목이 대인데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은 필지별 지정이 아니라 권역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지목이 대인 주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인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시간은 과연 농지는 무엇이며 농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농지의 소유라든지 농지를 관리하는 법, 또 농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